기계를 그리는 것이 좋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뭐 메카니컬한 소재들을 그리는 걸 좋아했다. 그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되게 좋아했고 나중에 미술을 전공하고 그리고 제가 그리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도 다시 기계에 그리는 것을 돌아간 이유가 직선, 수직 수평으로 된 선을 사용했을 때 제 기준에서는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정물 소묘의 느낌에서 벗어나서 조금 개성적인 재현적인 드로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소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표현적으로는 제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국 근현대사랑 맞닿게 됐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군대에 있을 때 목공이었습니다. 뭐 집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휴게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PX를 새로 만들거나, 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그런 보직이 됐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보직은 아니고 중대 안에서 중대 목공이라고 하고 망치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거든요. 망치를 항상 차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를 만들었을 때, 뭔가를 그 집이든 그 PX든 뭐 새로운 내무실이든 뭔가를 만들고 있을 때 그 만드는 사람들의 노동은 나중에 그 공간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쳐다봐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제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과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분리됨, 괴리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저도 이제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정말 즐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을 알록달록하게 채우게 됩니다. PX로 완성이 되면 그 안에 알록달록한 과제들이 채워 들어가고 온갖 가지 색깔들이 칠해지게 되죠. 그리고 실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대화들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채워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회로 치환했을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들, 그러니까 그게 알록달록한 색감이나 빛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채워지는 기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 산업화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향유되기 직전, 결과물이 향유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틀을 만드는 과정이나 그 기틀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중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에 대한 관심,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재현적인 걸 그리기 좋아했었어요. 뭐 그런 재현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고 조금 더 경력이 쌓이거나 뭐 보는 눈이 넓어지거나 하면 갑자기 이제 그리는 스타일이 바뀌고 추상화가 되고 뭐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뭐 교과서 같은 데서 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동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업자로서 좋아하는 것은 기술적인 드로잉이었고 그런 기술이 드러나는 치밀한 드로잉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좋아했습니다. 그게 만화든 장르화된 만화든 아니면 순수 회화든 그걸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정밀 소묘를 또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재현적이고 기술적인 표현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도서관에 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그 도면집을 발견했었습니다. 치밀한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거기서 그 책에서 그 도면 그 이미지에서 드러난 그 세련미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그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살 때 또 화장실을 쓰려고 호텔에 자주 갔었는데 호텔 로비마다 그게 있었어요. 자기네들의 호텔 건물을 평면도와 인면도로 만든, 그 실제 도면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액자해서 로비에 걸어놓는, 그게 문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많이 봤거든요.
정직한 도면이었어요. 그 호텔의 인면도와 평면도를 한 프레임에 넣어서 전시한다. 로비에. 그런 이미지들도 생각이 났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냥 실제 그 건축 도면 드로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도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치밀하고 제헌적이고 기술이 드러나는 드로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진부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작업 진행할 때는 그것이 그 선택한 건물의 외형이든 아니면 그뭐 작은 기계의 부분이든 일단 지면 위에 연필과 목탄으로 뭔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위에 계속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세 캐논 9800이라고 하는 도면 복사기에 넣고요. 그렇게 복사해서 뽑아낸 그 트레이싱지에 뽑아낸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밑판 삼아서 그 위에 또 제가 덧붙이고 싶은 요소들을 덧붙입니다.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어를 더 씌우는 것 같은 건데 그걸 물리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투명한 종이 위에 제가 필요한 요소들을 첨부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간판의 글자들이라던가 어떤 내가 사용하고 싶은 넣고 싶은 어떤 사진 자료들이 있다면 그 사진 자료들을 투명한 배경이 없는 그 투명한 용지 위에 그리거나 그것을 따로 인쇄해서 그것을 그 마련된 이미 한번 뽑아낸 그 복사된 트레이싱지 위에 위치를 맞춰서 붙이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복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덧대진 그 레이어가 하나의 트레이싱지로 압착이 돼서 나오죠. 그렇게 압착된 거 위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선을 긋거나 뭐 어떤 질감을 더하거나 혹은 어떤 사진 콜라주 이미지들을 덧붙여서 또 덧대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레이어를 다시 복사기에 밀어넣고 하나로 압착시킵니다. 그 과정의 연속이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압착된 그 트레이싱지가 결과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제가 직접 그려 넣은 뭐 연필선으로 그려 넣은 선이라던가 혹은 어떤 질감들, 그 위에 구현된 질감들이 있는 채로 작업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청주 작업 같은 경우는 그 마무리되는 과정을 복사기가 아닌 실크라는 기법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유는 일단 그 청주 연초창이었던 그 건물 내에 설치되는 작업이라는 거. 그래서 공장의 느낌, 기계의 느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그 방법으로 생각했던 게 철판 위에 이 이미지가 찍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연 도금된 철판을 준비하고 그 위에 그 뒷면은 그대로 그 아연 도금된 상태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앞면은 하얀색으로 도색을 해서 그 위에 실크로 마지막 이미지를 뽑아내 보자 정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실크를 선택했습니다. 대학원을 늦게 갔기 때문에 이미 학부 졸업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일련의 작업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꽤 또 제 기준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제 스타일이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유지하는 것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학생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압박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 무엇이든 좋으니 엄청난 변화가 아니더라도 어떤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압박이었어요. 학생한테 주어진 압박이죠. 그럼 내가 지금 해볼 수 있는 표현에 있어서의 시도는 뭘까? 근데 뭐 주변에서도 얘기하는 건 간단했어요. 넌 항상 그냥 흑백이지 않냐? 거기다가 색을 줘보면 어떨까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다못해 색이라도 한번 줘보면 어떨까 였어요. 저도 그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당연히 했고요. 그런데 힘들었던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도면이라고 하는 형식에 도료로
채색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 과정을 드러내는 것을 그 작업이 몸으로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완결된 게 아니다. 이거는 아직 과정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도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 자체로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채색을 가하게 되면 그 물리적인 그 결과물의 물리적인 도면 결과물의 물리적 특성과 잘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걸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색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프로젝션을 써봤었고요. 그게 이제 대학원 졸업 작업 즈음이었는데 프로젝션을 학교에서 한 대를 빌려서 그것으로 이런저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했던 작업이 그 동력과 건축의 역사를 타워의 형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이디어였는데 건축의 역사를 쌓아 올린 이미지가 있었고 이미 드로잉으로 완결된 그리고 동력의 역사를 쌓아 올린 타워가 있었습니다. 뭐 인간, 동물의 힘부터 시작해서 뭐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 뭐 터빈 엔진, 하이브리드까지 쭉 올라가는. 근데 거기에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엔진의 이미지에 움직임을 더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 쉬웠습니다. 건축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 이전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횃불들,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은 물리적인 불부터 시작해서 가스 등이 나오고 백열등이 나오고 형광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네온 사인들 어떤 그런 일련의 그 변화의 과정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구현을 해봤고요. 그렇게 구현된 동영상을 실제 드로잉에 맞춰서 쏘는 시도를 해봤죠. 그것이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근데 꽤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고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청주 MMCA 갔을 때 느꼈던 첫 인상은 거대하다였어요. 이 정도 규모였구나. 엄청 크다. 근데 그 스펙터클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스펙터클이 그 엄청난 규모인데 그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 거의 민무늬처럼 그러니까 아무런 장식이 없이 그냥 길쭉한 직사각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안을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채워넣어 보자. 그것을 스펙터클하게 보여주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제적으로는 청주, 지금은 미술관으로 변한 그 공간이 원래는 공장이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연기를 뿜게 하는 그런 담배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그리고 그 공장으로서 작동했던 시기가 한국의 급속한 근현대사, 그 산업화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의 핵폭발이 떨어진 그 시점이 마치 100m 달리기 할 때 요이 땅 하는 것처럼 그 핵폭발의 연기와 함께 그 공장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달리기 하듯이 엄청나게 급속한 발전을 이뤄냈고 그리고 1999년 아예 바로 직후에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멈췄다. 그 압축된 산업화 역사를 담아내보자. 그리고 그 산업화의 역사는 절대로 체계적이거나 논리 정연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역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 두서없음, 그 바쁨, 압축됨 이런 이미지를 관객들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청주를 그 조사차 몇 번 방문했었고 당연히 제 첫 번째 목적지는 미술관이었습니다. 군림현대미술관. 저는 그것이 큰 그 시각적인 그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색 고속도로를 지나왔고요. 고속도로는 대부분 회색이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고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마주친 것들은 그 알록달록한 간판들이었습니다. 그 간판들이 그러니까
이게 청주의 특징으로 국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지방 도시에서 발견되는 볼 수 있는 애매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간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알록달록한 간판들을 일단 지났습니다. 지나자마자 나타난 것이 그 빈 캔버스 같은 청주 MMCA 건물이었거든요. 그 인상이 가장 크게 남아 있습니다. 일단 뭔가 작고 알록달록한 것들을 지나서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회색 캔버스,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청주의 첫 인상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간판들, 청주의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뭐 지금 서울에서 뭐 레트로의 느낌의 간판이라던가 아니면 완전히 그 전에 있는 어떤 그 간판, 한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간판이 아닌 뭔가 트렌디한 그런 간판에 속하지 않은 그 애매한 중간 지점에 속해 있는 그 간판들, 그런 것들이 많이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리서치를 하면서 발견한 건데 청주는 지역색이 분명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살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의 그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는 말을 누군가 했더라고요. 그래서는 어떤 아이코닉한 특정 건물이라던가 어떤 특정 어떤 장소를 주목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크게 주목하지 않은 일상의 간판들을 더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지나친 의미 부여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청주 방문하기 전에 청주를 알게 된 건 직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글자와의 연관성, 활자와의 연관성. 근데 그 활자가 뭔가 보물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갇혀진 활자가 아닌 지금 우리 삶의 일상에 펼쳐져 있는 활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간판이었거든요. 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 도청 근처, 그리고 MMCA 근처, 그리고 지금 제 숙소가 있었던 율량동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의 낮 풍경들, 간판을 위주로 한 낮 풍경들, 그리고 밤 풍경들을 기록했었습니다. 보통은 그 작업하는 데 있어서 크기에 범위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크면 이제 5m였고 그 전까지 해봤던 가장 큰 작업의 그 가로 폭이 5m였거든요. 근데 이번은 그것을 뭐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이미지가 크게 확대돼서 보여질 때 관객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실제로 보일까, 물리적으로 그게 부착이 됐을 때, 그 작업이 밖에 전시됐을 때 제가 의도한 만큼의 느낌으로 보일까? 그것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가장 힘든 점이었어요. 그 외벽에는 사실은 외벽 작업을 생각할 때 처음 생각했던 것은 그 철판에 다실크로 찍어서 그 철판을 외벽에 부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실현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 학예사님과 같이 이 외벽을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까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주신 아이디어가 우리가 그 거리에서 보는 간판들을 인쇄하는 방식, 그걸 활용해 보자라는 제안이 있으셨고, 저도 이제 실제 이제 뽑혀서 나온 샘플을 확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부착되는 방식을 봤을 때 이거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기로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몇 개의 패널을 부착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것이 너무 작으면 또 그 스케일감이 없어질 것 같고, 또 너무 많으면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갈 테니까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정해야 했었고, 그리고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은 원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원본 이미지는 기획한 원본 이미지는 가로 5m 정도의 크기였는데 실제 밖에 부착되는 패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작은 모듈이 6, 7m 정도의 크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원본은 그러니까 준비된 원본의 한 10cm, 15cm 정도의 크기를 7m 가까운 크기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확대해서 부착할 수는 없었고 그 확대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확대된 상태에서 또 관객들한테 작업이 효과적으로 보여지고 소통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카메라가 이렇게 멀리서 이미지를 보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았던 디테일들이 보여지는 방식처럼 그 안에 있는 그 내부 디테일들을 나중에 더 집어넣었었고요. 그랬을 때 그 디테일들은 어떤 이미지면 좋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조금 더 그 외벽에 설치되는 것들은 공공 미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논의를 미술관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미술관의 전신이었던 그 담배 공장의 역사가 드러나는 조금 더 쉽게 소통될 수 있는 소재들을 집어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 공장의 어떤 기계라던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거기서 생산한 담배의 로고들이라던가 그뭐 글자들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채워넣는 그 디테일로 선택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인쇄하냐였습니다. 뭐 인쇄 방식은 그러니까 설치의 방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길거리에서 간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디지털 파일을 준비하느냐가 문제였어요. 망점을 갖는다면 그 망점의 크기는 어느 정도야 적정한지 그게 구현된 이미지를 최대한 잘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가까이에서 봤을 때도 그것이 뭔가 허투루 인쇄된 것 같지 않은 가까이 갔을 때도 그 망점들의 조합이 조형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또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팀 SAA가 있는데 그 팀과 같이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실제 이제 인쇄하는 곳에 가서 같이 여러 번 감리를 해서 그 망점의 크기를 보기 좋은 방식으로 수치로 정하고 구현되는 그 먹이 그 블랙이 최대한 블랙답게 나올 수 있게 그 인쇄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작업에 있어서도 저는 항상 그 영상 작업에 파일 결과물이 나오면 그 파일 결과물을 프로젝션으로 쏘는 것으로 작업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로비 공간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 빛의 간섭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LED로 작업을 보이는 것을 제안드렸었고 감사하게도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 5m 폭이 5m 정도 되는 그 거대한 그 LED 스크린으로 작업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프로젝션으로 작업을 보일 때는 뭐랄까요 그 공기 중에 빛이 투과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독특한 질감이 있다는 생각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상에서 구현하지 않았지만 그 빛이 공기를 지나서 스크린에 맺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독특한 질감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그 LED의 화소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는 방식으로 그 제가 구현한 영상이 보여졌을 때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한 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까지 고민되는 지점이었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결과물은 또 프로젝터를 통해서 보여줬을 때와는 다르지만 그것이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다름은 아니었다. 또 다르지만 긍정적인 결과물이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절대 프로젝터는 구현할 수 없는 선명함이라던가 그 밝기라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의 간섭을 피할 수 없는 로비 공간에서는 오히려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그 스크린 거치대와 그리고 그 스크린 뒤편을 통해서 구현되는 그 기계적인 이미지들 그건 역시 저는 그 앞면에 구현되는 그 LED 그
그 애니메이션 못지않게 중요한 전시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었고요. AR은 사실 그 대학원 졸업할 때 저희 학교에 생겼던 과가 이제 IED라고 그 이 디지털 미디어 쪽을 전문으로 하는 전공으로 하는 학과가 신설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학과의 장으로 있었던 선생이 가장 힘주어서 학생들에게 어필했던 것이 AR이었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제 작업이 저는 어쨌든 특정 공간을 소재로 해서 그 드로잉과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데 그것이 그 실제 공간에 구현되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청주 작업에서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매우 설렜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제 욕심은 제가 애니메이션, 드로잉과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 그 이미지가 그대로 구현되기를 바랬었고 그리고 그 질감들,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가진 질감들이 잘 완벽하게 반영되길 바랬었는데 그것이 또 그 AR을 구현해 주시는 그 개발사와의 소통 논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구현된 제가 이미 구현한 그 2D 이미지와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이식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AR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보여지기 위한 방식들에 대한 그 제한들을 오히려 역으로 받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율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큰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애니메이션에 구현한 여러 가지 요소들과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별해서 AR화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2D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주 MMCA 도면이 있었고 그 도면의 구조는 없었는데 그 구조, 가상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표현해낸 것은 공장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의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공장의 구조가 MMC의 도면과 이렇게 겹쳐지게 됐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레이어는 그 전통 한옥의 구조였어요. 당연히 그 구조 위에 뭐 한국 근현대사의 아이코닉한 사건들을 상징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공장의 어떤 기계적인 요소라던가 뭐 그리고 청주 시내의 간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건데 그런데 2D로 완결된 이미지 상에서는 그 구조를 사람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AR은 3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가 차용했던 그 겹겹의 구조가 관객들에게 실제로 보여지길 바랬습니다. 뭐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작업이 구현된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작업을 더 해보고 싶다. 관객들과 조금 적극적인 그 인터랙팅이 가능한 AR 작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유머 감각이 없는데 저 나름대로는 뭐 그러니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루는 것이 뭐 기계라던가 그 건물의 도면이라던가 뭔가 철근과 콘크리트 이런 걸로 만들어진 구조물들을 작업의 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기틀을 제 작업의 주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 안에 들어간 알록달록하고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그 문화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그 문화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특별히 또 어떤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문화라기보다 우리의 풍경,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의 특이점, 그 상가 건물들,
볼 때마다 어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교회가 4층에 있다면 4층에 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바로 위층에 가면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면서 당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의 지하는 단란주점이거든요. 1층은 잘 꾸며진 커피숍입니다. 서구적으로 꾸며진.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될 것들이 같이 있는 그 혼종의 문화. 그게 또 우리의 독특한 그 압축된 성장 때에 만들어진 돌연변이적인 우리의 문화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풍경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즐거움, 독특함 이런 게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질적인 것이 같이 있었을 때의 어떤 시각적인 즐거움,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 그거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곰돌이는 그런 맥락에서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게 되면서 처음 했던 작업이 만수대 쇼핑센터였는데, 만수대가 통일이 된 이후에 쇼핑센터가 되는 과정을 그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세워놨던 그 김일성 동상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쇼핑센터로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김일성 뒤로 새롭게 들어선 삼성 애니콜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 애니콜 광고를 진행했던 이효리의 모습이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이효리와 김일성이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대비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재미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한국의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잘 상징하는 시각적 대비이지 않을까? 그 혼종된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해피 벌스데이라고 하는 작업에서 그 곰돌이를 처음 사용했었는데, 이제 막 전쟁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개발도상 국가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구의 그 컨테이너 선들, 그들이 전쟁이 막 끝난 나라에 구축해주기 시작한 그 나라의 서구적인 문화들, 그런 풍경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산업적인 또 기계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들과 함께 같이 보여줬을 때 큰 대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선택했던 게 이제 곰돌이 풍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5 때 풍경을 보는데 참혹하고,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는 풍경들인데, 어쨌든 그 전쟁에 와서 싸워준 그 큰 나라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이 가지고 온 그들의 문화가 같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헐벗고 뭔가 절대 풍요로워 보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풍경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폭격을 맞아서 쓰러진 건물도 있지만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그 미국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어떤 추파춥스적인 어떤 맥도널드적인 어떤 그런 어떤 풍경들이 같이 있는 것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자꾸 그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소감인가요? 그냥 알아서 보는 거지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감. 사진 찍기 좋은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는데 진짜 별로. 그냥 지금은 미술관이 된 건물이지만 반세기 넘게 담배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사람들이 이 작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